인류의 역사는 수많은 전쟁과 권력의 흐름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결단이 제국을 세우고 또 다른 선택이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수많은 선택과 결정, 그리고 거대한 갈등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 정치, 인류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전환점 중 고대에서 미국 독립전쟁까지 10가지 변환점을 되돌아봅니다. 하나, 고대 전쟁. 우리의 여정은 고대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대의 전쟁은 종종 제국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기원전 499년에서 449년까지의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아케메네스 왕조인 페르시아 제국은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왕 다리우스 1세는 서방으로의 영토 확장을 노리고 소아시아의 그리스 식민 도시인 이오니아가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한 뒤 그 배후로 지목된 그리스 본토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여러 전투 중 제1차 침공인 일명 마라톤 전투는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그리스 승리 소식을 전하려 달려가 숨진 마라톤 전령의 이야기에서 마라톤 경주 유래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로는 민주주의 도시국가들이 제국의 지배를 막아 그리스의 독립을 유지함으로써 아테네의 부상과 이로 인하여 델로스 동맹을 결성하여 세력을 확장하였으나 이는 스파르타와 아테네 대립의 씨앗이 되어 훗날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이어졌지만 이 전쟁의 큰 의의는 자유 시민이 제국의 폭정에 맞서 승리했다는 상징으로서 서구 정치사에 큰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 로마의 번영. 기원전 264년에서 146년까지의 포에니 전쟁. 포에니 전쟁은 고대 지중해 패권을 두고 로마와 카르타고가 벌인 세 차례의 전쟁을 말합니다. 포엔이라는 말은 라틴어 포에누스에서 왔어요. 카르타고는 원래 페니키아인의 식민 도시였거든요. 이 세 번의 전쟁 중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는 전설적인 행군으로 불리는 카르타고 장군 한니발이 코끼리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침공한 전투로 칸나이 전투에서 로마군 8만 명이 전사하였지만 로마는 장기전으로 버팀으로써 자마 전투에서 한니발을 격파하였습니다. 이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은 로마의 지중해 패권 확립, 군사경제적 팽창으로 제국 체제의 기틀 마련, 농업 귀족 중심인 대토지, 라티푼디움로 변화가 되었으나 군사정치 불균형은 깊어져서 훗날 내전과 로마 공화정의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셋, 몽골 정복. 13에서 14세기 몽골 정복. 12세기 말 중앙아시아 몽골 초원은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테무친이 등장해 부족을 통합하고 1206년 징기스칸으로 즉위하면서 몽골 제국이 탄생합니다. 뛰어난 기마술, 활솜씨, 이동전략, 정보망을 기반으로 세계 정복에 착수합니다. 1206년에서 1227년 사이 몽골은 중앙아시아, 서아, 금을 정복하였고 이 시기 몽골군은 실크로드 전역을 휩쓸며 페르시아, 카프카스, 러시아 남부까지 진출하였으며 1227년 징기스칸이 사망합니다. 징기스칸의 손자 바투칸은 1236년에서 1242년까지 유럽 원정 일명 서방 원정으로 러시아가 몽골 지배 아래 킵차크 칸국으로 들어갑니다. 징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은 1271년에서 1279년 사이 중국 정복 완수하는데 이때 국호를 원, 수도를 대도 현재 베이징으로 정하여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교역의 중심이 됩니다. 또 다른 손자인 훌레군은 페르시아, 이라크를 지배하고 1258년 바그다드를 함락시키고 아바스 칼리프 제국을 멸망시켜서 이슬람 세계는 문명의 심장이 무너졌다고 불릴 정도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원정에서는 인도 북부 델리 근처까지 진입하지만 기후, 지역 문제로 한계에 부딪히고 1274년과 1281년 두 차례 걸쳐 일본 정벌을 시도했으나 태풍 가미카제로 실패하게 되고 베트남, 자바 원정도 성공하지 못하면서 동남아에서는 정복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몽골의 광대한 제국은 14세기 들어 결국 4대 칸국으로 나뉘어 중국 중심의 대칸국인 원나라, 중앙아시아의 차가타이 칸국, 러시아 동유럽의 킵차크 칸국, 페르시아 중동의 이란국으로 나뉘어 각자 독립적으로 발전하다가 14세기 후반부터 쇠퇴하게 됩니다. 역사적 의의를 보면 몽골은 세계 최대 제국을 형성하여 유라시아 대륙의 약 22%를 통일하여 동서 문명의 교류 촉진,
실크로드가 부활하여 상인, 사신, 과학자, 선교사의 왕래가 활발하였고 마르코 폴로의 여행도 이 시기에 있었으며 전염병 확산으로 흑사병인 페스트가 유럽으로 전파된 경로로 작용하게 됩니다. 몽골의 등장으로 당시 국제적 행정체계, 우편망, 종교관용 정책 확산 등 각 지역 문명의 융합과 충돌을 동시에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사흑사병, 약 1347년에서 1352년 사이인 14세기 중엽, 주로 벼룩과 쥐를 매개체로 전파되는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는 균이 원인균이라고 합니다. 명칭 유래는 감염자의 피부가 괴사하며 검게 변하는 증상에서 흑사라고 불리게 되었고,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약 7,500만에서 2억 명으로 당시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에서 2분의 1이 사망하게 됩니다. 흑사병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면 인구 감소로 인한 유럽의 노동력 급감은 농촌 경제 붕괴로 이어지며 토지를 경작할 인력이 부족하여 농민의 지위 상승과 임금 상승의 원인이 되었고, 봉건제 붕괴 가속으로 영주들의 권력이 약화되면서 자유노동과 도시 상공인이 증가하여 신흥 시민계급인 부르주아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 중세 사회 구조가 서서히 해체되게 됩니다. 종교적 충격은 하나님의 징벌이라 믿으며 종교적 공포와 광신으로 확산되며 일부는 유대인, 이교도를 희생양으로 삼아 집단 학살이 자행되었고, 기도와 성직자도 병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회의 권위가 하락하게 됩니다. 장기적 변화로는 의학, 위생 개념 발전의 계기가 되어 르네상스와 근대 인문주의의 사상적 전환점이 되었고, 인구 감소로 임금 병제 확산, 도시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7세기까지 간헐적으로 재유행하였으나 대표적인 예가 1665년에 발생한 런던 대역병과 19세기에도 아시아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발생되었지만 현대에는 항생제로 치료가는 균이 되었습니다. 5. 콘스탄티노플의 몰락. 콘스탄티노플의 몰락은 1453년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킨 사건으로 중세의 종말과 근세의 시작을 상징하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유럽의 새로운 전환점은 동로마의 멸망으로 지중해 동부교역로가 차단되어 유럽 상인들은 아시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찾기 시작하여 결과적으로 대항해 시대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고, 그리스 학자들의 서방 이주로 고전 문헌이 유럽에 전파되고 이는 르네상스 확산을 촉진시킵니다. 6. 대항해 시대. 대항해 시대는 15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까지 유럽 국가들이 신항로를 개척하고 전 세계로 항해하며 식민지와 무역망을 확대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근세 세계화의 시작점이며 이후 제국주의와 현대 자본주의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배경의 경제적 동기는 1453년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으로 오스만 제국이 동서교역로를 장악하여 유럽 상인들은 향신료, 비단 등을 얻기 위한 새로운 아시아 항로를 찾고자 했습니다. 기술적 발전으로는 나침반, 자치민 자명한 방향기, 별을 이용한 위치 측정기인 아스트롤라벨을 발명하였고, 카락선, 캐러벨 등 장거리 항해용 선박을 개발하게 되었으며, 정치, 종교적 요인으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국가 경쟁이 심화되고 기독교, 포교와 이슬람 세력의 견제 목적도 있었습니다. 유럽 최초의 인도 항로 개척 성공은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 가마로 희망봉을 돌아 인도 칼리컷에 도착하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페인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서쪽으로 인도 항로를 찾다가 신대륙 발견이라는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였으며, 마젤란은 세계 일주 항해를 하던 중 사망했지만 부하 엘카노가 완수하여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역사적 의의를 보면 경제적 측면에서 신항로 개척, 세계무역 확대, 자본주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정치적인 면에서는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등 해양제국의 등장, 문화적 측면에서는 지리적 지식 확장, 유럽 중심의 세계관 형성, 사회적인 면에서는 식민지 지배, 인종차별, 노예 재확산 등 부정적인 측면의 발단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세계사적 의미로는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된 첫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개신교 종교개혁.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 로마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 판매, 교황권 남용, 사치스러운 교회 생활 등으로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인문주의인 휴머니즘 사상과 인쇄술의 발달은
교회 권위에 대한 회의와 성경 중심 신앙으로의 회귀를 촉진했습니다. 1517년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루터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오직 믿음과 성경만이 신앙의 근거이다라는 오직 성경을 주장하며 교황의 권위를 부정했습니다. 교황청은 루터를 파문했지만 독일 제후들의 지지를 받으며 루터파교인 루터교가 형성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와 장칼뱅이 개혁을 이어받아 예정설과 근면, 절약을 중시하는 칼뱅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교황과 결별하고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를 세우며 독자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 전역에 개신교가 확산되며 로마 가톨릭과의 분열이 확정되었고 교황청은 반종교개혁인 가톨릭개혁을 추진하며 예수의 설립, 트리엔트 공의회 소집 등을 통해 내부 정화를 시도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각국 왕권이 강화되고 종교전쟁, 특히 30년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신교 종교개혁의 의의로는 신앙의 자유와 성경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대 개인주의와 시민사상, 그리고 자본주의 정신인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8. 30년 전쟁. 30년 전쟁은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주로 독일의 신성로마 제국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처음엔 종교전쟁이 점차 유럽 패권 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루터의 1517년 종교개혁 이후 독일 내에는 가톨릭 세력인 합스부르크 가문 중심과 개신교, 세력인 루터파, 칼뱅파 제후들이 대립했습니다. 종교적 긴장 위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겹치면서 전 유럽이 얽히는 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쟁의 전개는 1618년부터 1625년까지의 보헤미아 전쟁, 1625년부터 1629년까지의 덴마크 전쟁, 1630년부터 1635년까지의 스웨덴 전쟁, 1635년부터 1648년까지의 프랑스와 스웨덴 전쟁을 거치면서 종교전쟁의 명분이 약화되고 유럽 패권을 둘러싼 정치전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결과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는데 전쟁 종결 및 근대 국제질서의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30년 전쟁의 의의로는 근대 주권국가 체제인 웨스트팔리아 체제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종교전쟁 시대의 종결, 정치 중심의 국제관계를 성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독일 인구 약 3분의 1 감소라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 파탄을 초래하였습니다. 이 30년 전쟁 이후 유럽은 근대국제외교의 기초 형성을 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9. 영국 남북전쟁. 남북전쟁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미국의 남북전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영국에도 남북전쟁이 있었다는 건 잘 모르죠? 1642년부터 1651년 사이에 잉글랜드 전역에서 찰스 1세의 왕권과 의회 세력 간의 내전으로 의회의 승리, 왕정 일시 폐지로 공화정이 수립됩니다. 이 전쟁은 청교도 혁명으로도 불리며 의회의 권위 강화로 입헌주의 발전에 초석을 마련하게 되고 이후 1660년 왕정 복고로 찰스 2세가 즉위했지만 절대왕정은 부활하지 못합니다. 결국 1688년 명예혁명으로 의회 중심의 입헌군 주제가 확립되었습니다. 미국 혁명. 미국에도 혁명이 있었던 걸 알고 계시나요? 미국 혁명은 1775년부터 1783년까지 북아메리카 13개 영국 식민지에서 영국 본국의 식민 지배에 대한 독립전쟁을 말하며 미국 독립과 근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미국 혁명의 배경은 18세기 영국은 1756년에서 1763년에 걸친 7년 전쟁, 승리 후 막대한 전비를 메우기 위해 식민지의 세금 부과를 강화했습니다. 대표적 세금 정책으로는 1765년 인지세법으로 신문문서의 세금 부과, 1773년 차법으로 차무역 독점권을 동인도 회사에 부여하게 됩니다. 대표 없는 과세는 부당하다라며 식민지인들은 의회에 대표가 없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 분노했습니다.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의 대표 없는 과세 반대 구호가 독립운동의 상징이 됩니다. 1775년 렉싱턴 전투는 미국 독립전쟁의 발발이 되었고 1776년 7월 4일 토머스 제퍼슨이 기초한 미국 독립선언서가 발표됩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조지 워싱턴은 대륙군 총사령관으로 활약하면서 1777년 세러토가 전투에서 미국이 승리하게 됩니다. 1781년 요크타운 전투에서는 영국군 코어널리스의 항복으로 실질적 전쟁 종결이 되었으며 1783년 파리 조약으로 영국은 미국의 독립을 공식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혁명으로 미국 합중국이 탄생하게 되었고 1787년 세계 최초의 성문헌법 제정과 삼권 분립과 공화정 확립을 하게 되며 또한 인권, 자유, 평등 사상의 확산으로 프랑스 혁명 등 유럽 혁명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구식민지 체제의 붕괴와 근대민주주의 시대의 개막을 알리게 됩니다.